비와 비율의 단원이고요. 두수 비교하기. 그 두수 비교하는 거는 뭐 비와 비율에서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닌데 나눗셈으로 비교하는 방법과 뺄셈으로 비교하는 방법이 있어요. 왜 안 나오지? 나눗셈으로 비교하는 방법과 뺄셈으로 비교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보세요. 지금 어떤 모둠에서 한 모둠당 남학생이 4명이고 여학생이 2명이고 얘는 남학생이 8명이고 여학생이 4명이고 12명, 6명 이렇게 남학생은 4의 배수로 증가를 하고 여학생은 2의 배수로 2명씩 증가를 하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뭐 비교한다라는 건 뭐냐면 뺄셈으로 비교하기, 나눗셈으로 비교하기는 어떤 게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보세요. 뺄셈으로 비교하면 어떻게 돼? 남학생에서 여학생을 빼니까 모둠이 1개일 때는 2개였다가 2명이었다가 2명일 때는 4명이었다가 3명일 때는 6명이었다가 4명일 때는 8명 이렇게 2명씩 증가하면서 차이가 벌어진다라고 말하는 게 뺄셈으로 비교하는 방법이고, 그런데 나눗셈으로 비교했더니 어때? 남학생에서 여학생을 나눴더니 2다 2. 4에서 2를 나눠도 2고 8에서 4를 나눠도 2고 16에서 6을 나눠도 2고 남학생에서 여학생의 수를 나누었더니 2다. 즉 남학생의 숫자는 여학생의 숫자의 2배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나눗셈으로 비교를 하게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리가 앞으로 배울 거는 이 나눗셈과 같이 이 곱과 같이 어떤 뺄셈으로 비교하는 것보다 지금 이런 문제들은 뺄셈으로 비교하는 것보다 나눗셈으로 비교하는 게 더 나은 거잖아요. 더 간단하게 표시를 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이 나눗셈으로 비교하는 것들에 대한 비와 비율과 그 다음에 백분율이라는 내용을 한번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근데 이거를 먼저 배워간 학생들을 보면 너네들보다 먼저 배운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 선생님은 굉장히 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도 이해가 안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선생님이 오늘 동영상 다 찍어가지고 지금 이게 녹화되고 있거든? 요 내용을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링크의 주소를 여러분들께 보내줄게요. 그러면은 그걸 한 번 더 보고 비와 비율, 백분율이 무엇인지 꼭 한번 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나눗셈과 비교하기, 뺄셈으로 비교하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냥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넘어가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자. 비란 무엇인가? 비란 무엇인가? 이걸 알아보도록 합시다. 비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었다고 생각합시다. 승호야, 화면은 똑바로 해야지. 그게 뭐야? 자, 예를 들면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합시다. 선생님이 과일을 샀는데 거봐, 따라하잖아. 민우가 또 선생님이 과일을 샀는데 자, 사과는 3개를 사고 그 다음에 배는 2개를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과는 3개를 사고 배는 2개를 샀다. 그러면은 사과 대 배의 비가 얼마냐 이렇게 하면은 요것을 3대 2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3대 2. 3대 2는 이런 거는 이 비는 어떤 거랑 똑같냐면은 여러분들 축구 경기 봤잖아요. 축구 경기 한국이랑 일본이랑 축구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이 3골을 넣고 일본이 2골을 넣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점수가 어떻게 됐어? 그러면 3대 2야 이러잖아. 그런 것처럼 3대 2, 2대 1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이런 게 비라는 거야. 비가 뭔지 알겠죠? 농구 경기 같은 경우는 점수가 많이 나죠. 막 98대 100 이렇게도 나기도 하지.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몇 대 몇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비라고 한다. 근데 이 비를 읽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가 좀 헷갈려. 선생님 여기 내용을 잘 들어보세요. 일단은 보세요. 3대 2가 있는데 우리가 이 3대 2에서 앞에 거와 뒤에 거가 하는 역할이 달라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 뒤에 거 2를 뭐라고 하냐면은 기준량이라고 불러요. 기준량. 기준량. 기준이 되는 거를 뒤에 쓰겠다는 거야. 기준이 되는 걸 뒤에 쓰겠다는 거야. 그리고 요거를 비교하는 양이라고 배워요. 비교하는 양.
이건 약속이에요. 앞에 거를 비교하는 양을 쓰기로 했고 뒤에 거를 기준양으로 쓰기로 했어. 이건 뭐와 같냐면 이런 거랑 똑같아. 자, 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해보자. 여기 피자가 있어. 되게 중요하니까 선생님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피자가 있는데 승우가 여기서 3조각을 먹었어. 3조각을 먹었어. 그럼 이거를 분수로 표현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 마이크들을 꺼놨어? 이걸 분수로 표현하면 뭐가 돼? 민우야, 분수로 표현하면 뭐가 돼? 너 내 말 들리니? 음소거 했잖아, 음소거. 민우야, 다시. 민우야, 네. 지금 8개 중에 3개를 먹었어. 이걸 분수로 고치면 뭐가 돼? 8분의 3. 8분의 3이 된다는 거야. 자, 보세요. 이 8분의 3에서도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이 있어. 그럼 기준량은 누굴까? 8조각이 기준량이겠어요? 3조각이 기준량이겠어요? 8조각? 8조각? 요게 기준량이 되는 거야. 요게 기준량. 기준량. 그리고 이 3개는 비교하는 양이 되는 거야. 그래서 분모가 기준량이고 분자가 비교하는 양이 된다는 거. 잠시만요. 이러면 안 되는데. 잠깐만. 뭐가 잘못됐었네.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분수가 있어도 이 분모는 기준량을 뜻하고 분자는 비교하는 양을 뜻한다는 거야.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B를 쓸 때도 앞에 거는 비교하는 양, 뒤에 게 기준량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배울 건데 잘 보세요. 얘네를 분수로 고치면 뭐가 될 것 같아? 1번 3분의 2가 될 것 같습니다. 2번 2분의 3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거? 마이크 켜고 말해봐. 이걸 분수로 고치면 뭐가 될까? 2분의 3. 2분의 3이 된다는 거야. 2분의 3. 왜? 분모하고 이 뒤에 거가 기준량으로 서로 똑같고 분자하고 이 앞에 거가 비교하는 양으로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자, 다시 선생님 내용을 지웁니다. 내용을 지워요. 다시 우리가 3대 2라는 어떤 비가 있었어요. 예를 든 거죠. 예를 든 거야. 그래서 요것이 이게 무슨 양? 기준량. 이게 무슨 양? 비교하는 양.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앞에 거와 뒤에 거에 대한 용어를 배웠어요. 그런데 자, 이 3대 2를 표현하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여기 이 부분 중요하니까 보세요. 3대 2가 있어요. 이거의 기준량이래. 이게 비교하는 양이래. 이게 비교하는 양, 이게 기준량이래. 그래서 우리가 3대 2 하면 이건 뭐 너무 쉬운 거지. 우리 축구 경기에서 3대 2 하면 이렇게 쓰잖아. 3대 2 이렇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3과 2의 비, 3과 2의 비 그냥 순서대로 3과 2의 비 이렇게 쓰면은 그냥 3대 2랑 똑같은 말이 된다는 거야. 그치? 나중에 이거를 3과 2의 비는 몇 대 몇인가요? 하면 3대 2라고 써야 돼. 이승호 또 어디 갔어? 너 왜 자꾸 비도가 껐다 켜졌다 해? 비도 교정해 놓고요.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봐보세요. 2에 대한 3의 비, 2에 대한 이 대안에다가 여러분 별표를 꼭 쳐놓으세요. 별표. 자, 별표 선생님이 3개를 쳐놨어. 2에 대한. 2에 대안이라는 건 뭐냐면 기준 앞에 우리가 대안이라는 말을 붙여잖아. 기준 앞에. 피자가 8개에 대한 3개를 먹은 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말하듯이 2에 대안이라고 붙인 게 기준량 쪽으로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2에 대안이라는 말이 먼저 나왔지만 얘는 B를 쓸 때 뒤쪽에다 써줘야 된다는 거야. 뒤쪽에다가 2에 대한 3의 B. 그리고 얘는 똑같지만 3의 2에 대한 B. 역시 2에 대한이 나왔죠. 대안이라는 말이 2 앞에 붙었죠. 그러니까 2가 기준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기다가 5에 대한 7의 b. 요거는 몇 대 몇이 된다는 거예요? 5에 대한 7의 b 하면 몇 대 몇이 된다는 거야? 5에 대한, 지금 뭐 입만 뻥끗하세요. 입만이라도 뻥끗해. 7대 5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대안이라고 붙은 거는 무조건 뒤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대안이라고 붙은 거는 기준량을 나타내기 때문에 뒤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알겠으면 오케이. 아니면 동그라미. 자, 오케이. 민유. 하은이 오케이. 승호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우리가 B에 대해서 배웠어요. B 자체는 너무 쉬워요. 몇 대 몇? 그게 B니까. 근데 그거를 읽는 방법은 3대 2, 3과 2의 B. 이거는 너무나 당연하고 쉬운데 대안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기준약이기 때문에 뒤로 가라는 거야. 요거 선생님이 이렇게 강조해서 말하지. 그런데 너네가 나중에 문제 풀 때 그냥 대안이 뭐였죠 하면서 틀리는 사람들 너무 많아. 그런데 대안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기준량을 뜻하기 때문에 2에 대한 그랬으면 2가 뒤쪽으로 가서 2에 대한 3에 비하면은 3대 2라는 말이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되겠어요? 그러면은 자, 이거 다 적었죠? 별표도 꼭 치세요. 대안에다가 대안이라는 말이 중요하다. 뭐뭐에 대한 이게 중요하다. 자, 그러면 그래서 자 보세요. 6번을 보니까 도진이네 반에 25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남학생은 14명이고 여학생은 11명이라는 거야. 그러면은 지금 남학생은 14명, 이 11명 요것만 기억해 봅시다. 1번 여학생의 수에 남학생의 수에 대한 비. 지금 어디가 대안이란 말이 어디 들어가 있냐면 남학생에 대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남학생이 앞쪽으로 가야 돼요? 뒤쪽으로 가야 돼요? 앞쪽으로 가야 돼? 뒤쪽으로 가야 돼? 뒤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11대 14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학생 수와 반 전체의 수의 비. 여긴 대안이란 말이 없네. 대안이란 말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 순서대로 가면 돼. 남학생은 14명이고 반 전체는 25니까 14대 25가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문제. 선생님이 여기서 문제 봐봐. 11대 14하고 14대 11은 이거는 같다고 볼 수 있을까? 이건 같다고 볼 수 있을까? 두 개가? 11대 14하고 14대 11은 엄연히 다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뒷부분에 가면 배울 건데 요거는 분수로 고치면 14분의 11이에요. 왜? 뒤에 게 기준량이니까. 분모가 기준량이니까. 그런데 이거는 11분의 14가 되는 거예요. 그치? 엄연히 다르지. 완전 다른 거야, 이거는. 그치? 완전 다른 말인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 앞뒤를 바꿔서 써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요? 그 다음에 자, 그런 다음에 요거 한번 봅시다. 요거 뒤에서 배울 건데 여기 나온 김에 설명 좀 해주고 갈게. 자, 나온 김에 설명 좀 해주고 갈게요. 봐봐. 이 B라는 거는 자 이렇게 한번 봐서 선생님이 여기에 사과가 6개가 있고 배가 4개가 있다고 쳐봐. 그러면 봐보세요. 얘는 6이고 얘는 4니까 6대 4라고 볼 수가 있죠. 그치? 근데 이거를 우리가 비교하는 양, 이거를 기준량이라고 했다고 했을 때 이거는 분수로 고치면은 4분의 6이에요. 4분의 6. 그치? 4분의 6인 거지. 그런데 이거는 약분이 돼요? 안 돼요? 4분의 6은 약분이 되잖아. 그러면 얘는 2분의 3인 거야. 그치? 그러면은 이 2분의 3을 다시 B로 고쳤으면은 얘는 3대 2인 거야. 3대 2. 그럼 봐봐. 이 B라는 게 뭘 나타내는 거냐면은 이 6대 4는 내가 사과 6개 있을 때 배가 4개 있어. 이런 말인데 결국은 그 말이 뭐야? 얘를 반반씩 자르면 이렇게 반반씩 자르면 결국은 사과 6개 있을 때 배 4개 있어. 이 말은 사과 3개 있을 때 배 2개 있어. 이 말이랑 똑같은 말이잖아. 그치?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6대 4나 3대 2나 똑같은 거야.
그치? 6대 4나 3대 2나 똑같은 거야. 맞지? 내가 만약 이렇게 생각해봐. 내가 어떤 한 박스를 샀는데 그 안에는 사과가 3개 있고 배가 2개 있어. 그러면은 박스를 2개 사면 그럼 당연히 6개하고 4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3대 2하고 6대 4하고는 똑같은 거야. 그래서 그랬을 때 이 3대 2를 뭐라고 하냐면은 간단한 자연수의 B라고 불러요. 간단한 자연수의 B. 그러니까 6대 4보다는 조금 더 간단하게 3대 2가 조금 더 간단하다. 6대 4나 3대 2랑 똑같은 말이다. 6대 4나 3대 2나 똑같은 말이다. 그런데 3대 2가 더 간단한 자연수의 B다. 그러면 더 간단하게 표현할 수는 없나요? 없어. 왜냐면은 이거는 약분과 똑같아. 우리가 2분의 3은 기하분수죠. 2분의 3은 기하분수야. 그래서 기하분수의 느낌과 똑같은 거야. 그래서 6하고 4를 똑같이 2로 나눴다. 이렇게 하는 이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여기가 3대 2가 되었다. 얘를 우리가 간단한 자연수의 B라고 한다는 거야. 얘가 그냥 B라고 한다면 6대 4는 그냥 B라고 한다면 3대 2는 간단한 자연수의 B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민유? 오케이. 하은이 오케이. 승우 오케이. 민우 오케이. 야 마이크 좀 틀어. 선생님이 소리가 안 들리니까 우리가 같이 수업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냥 뭐 내라도 한마디씩 해줘라. 민우야. 내라도 한마디 해줘. 내 해봐 네. 내 빨리. 내라도 한마디 해줘. 민우야. 마이크 켜면서 내라고 한 번만 해줘. 알겠지? 자, 네. 이거는 아주 나중에 배울 얘기예요. 민우는 울리는구나 소리가. 민우는 그러면 민우만 동그라미로 표시해줘. 알겠지? 민우만. 자, 그러면 다시 진도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B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다시. 오늘 배울 거를 다시 한번은 먼저 알려줄게. B를 배울 거야. B. 지금 B가 뭔지 알았죠? B 뭔지 모르겠는 사람 손 들어봐. B 뭔지 모르겠다. 없죠? 그 다음에 비율을 배울 거야. 비율. 그 다음에 백분율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백분율. 그래서 이번 단원이 B와 비율인데 원래는 B와 비율과 백분율이야. B와 비율과 백분율. B와 비율과 백분율. 이렇게 세 가지 과정을 배울 거야. 그런데 지금 우리 B 과정 배웠어요. B가 무엇인지, B를 어떻게 부를 수 있는지, 대안이라는 말로 B가 어떤 건지, 그 B의 기준량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비교하는 양은 무엇인지 이걸 배웠어요. 여기까지 이해되겠어요? 자, 이제 비율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비율. 자, 비율을 알아보자. 비율. 아까 한 얘기가 여기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비율을 알아보자. 자, 보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2대 5라는 얘기가 있다. 2대 5. 2대 5라는 말이 있으면 2가 비교하는 양이고 5가 기준량이다. 이거 아까 배웠죠? 그런데 얘를 분수로 고치면 얼마라 그랬어요? 얘를 분수로 고치면 5분의 2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치? 왜냐면은 얘가 기준량이고 얘가 비교하는 양이기 때문에. 그치? 분수라는 거는 아까 피자 얘기를 했듯이 피자가 8조각인데 내가 3조각을 먹었어. 그럼 8분의 3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8조각이 기준이 된다는 거야. 8조각이 기준이 되고 2조각은 비교하는 양이 된다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마이크 들려 이제. 이해되겠지 민우야? 네. 오케이. 그래서 그랬을 때 자 보세요. 이렇게 어떤 B였던 거를 이렇게 분수나 또는 5분의 2라는 거는 0.4와 똑같죠? 소수나 이렇게 B를 분수나 소수로 나타내면 우리가 그거를 비율이라고 한다는 거야. 분수나 소수로 나타내면은 그걸 비율이라고 한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던 거랑 한꺼번에 설명을 해줄게요. 다시. 자, 예를 들어서 15개의 사과와 20개의 배가 있다. 이거는 B. 이건 B. 그런데 얘를 20분의 15라고 바꿨다. 이거를 또는 100분의 75로 바꿔서 0.75로 바꿨다. 이렇게 분수나 소수로 바꾸면 비율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비율이 뭔지 알겠죠?
비율 어려운 거 아니죠? 비와 비율. 도대체 선생님이 쉽다고 했는데 그리고 배워보니까 쉬운데 도대체 앞에 있던 학생들은 왜 헷갈렸을까? 선생님들이 바보만 가르쳤나? 왜 헷갈렸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헷갈려해. 그렇게 헷갈려해. 자, 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20분의 15라는 비율을 구했다. 근데 이거 약분돼요, 안 돼요? 약분돼, 안 돼? 약분되잖아. 기하분수가 아니잖아. 그럼 이거는 기하분수로 바꾸면 뭐가 돼요? 4분의 3이 된다는 거야. 4분의 3. 그럼 이 4분의 3을 다시 B로 바꾸면 뭐가 돼? 승호야? 승호야, 3대 4. 너 숙제하고 있었지 또. 너 다 알아. 너 맨날 3대 4가 되지. 이 3대 4는 15대 20보다는 훨씬 간단한 B가 된 거죠. 훨씬 간단한 B가 된 거야. 그래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거를 무슨 B라고 한다고? 간단한 자연수의 B라고 한다. 간단한 자연수의 B. 그래서 어떤 걸 계산할 때도 15대 20으로 계산하는 것보다는 3대 4로 계산하는 게 더 좋다.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게 다시 한번 볼게요. 봐봐. 15대 20은 이 용어 잘 보세요. 승호야, 요것만 봐봐. 알았으니까. 너 다 알아. 요것만 봐봐. 지금부터 30초만 집중해봐. 승호야, 이거 봐야지. 화면 봐야지. 화면 30초만 보세요. 자, B와 비율. 자, 30초만 보세요. 얘가 B인데 20분의 15라는 비율로 바꿀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 내용이 똑같은 거야. 이게 그냥 값이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내용이 그냥 이거는 숫자가 똑같은 거란 얘기야. 15대 20이라고 쓰나 20분의 15라고 쓰나 이거는 똑같은 걸 말한 거야. 알겠지? 예를 들면 박민우 이렇게 말한 거를 민우 팍 이렇게 말한 거랑 똑같아. 그냥 똑같은 거야. 15대 20이라는 말과 20대 15라는 말이 똑같은 거야. 근데 20대 15는 4분의 3으로 바꿀 수 있고 이것도 비율이죠. 4분의 3으로 바꿀 수 있고 요거는 3대 4로 바꿀 수가 있죠. 결국은 나중에 15대 20은 3대 4로 바꿀 수 있죠. 이런 거를 우리가 비례식이라고 배워요. 비례식. 근데 비례식은 6학년 2학기 거야. 그래서 지금 B와 비율과 백분율이 무너지면 나중에 6-2 가서 비례식도 무너져. 알겠죠? 지금 특히 좀 조심해야 될 거는 잘 보세요. 15대 20이라는 표현과 20분의 15라는 거는 그냥 똑같은 숫자인 거야. 똑같은 숫자. 알겠지? 마치 뭐랑 똑같은 거야. 15대 20은 20분의 15고 우리가 이거를 0.75라고 소수로 바꾸면 요렇게 쓰나 값이 똑같잖아. 20분의 15라고 쓰나 0.75라고 쓰나 이건 똑같은 걸 표현하는 건데 다르게 표현한 거잖아. 똑같은 걸 다르게 표현한 거잖아. 마찬가지야. 이 15대 20이라는 말도 20분의 15하고 0.75하고 똑같은 걸 말하는데 15대 20이라고 표현을 하면 B가 되는 거고 20분의 15나 0.75라고 말하면은 이런 거를 비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완전 완벽 설명이 됐어요. 자, 이해 안 되는 사람. 민유 이해돼요? 오케이? 하은이는 이해됐어요? 민우는? 이해됐어요. 오케이? 승호는?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자, 우리 7번에 요 두 번째 거 요걸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자, 민유 비교하는 양이 얼마예요? 비교하는 양. 요거에서. 비교하는 양이 12래. 자, 하은이 기준량은 얼마예요? 24. 24. 자, 그래서 민우 우리가 이거를 24에 대한 12의 B를 B로 나타내면 몇 대 몇이 되지? B로 나타내면? 로 나타내면 B로 나타내면
2대 24. 그렇지. 요 비교하는 양과 기준양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땡땡 하면 이게 12대 24가 되는 거죠. 자, 승우 비율로 바꿀 거야. 분수로 바꾸면 얼마가 돼요? 24분의 12. 24분의 12. 근데 24분의 12는 기하분수가 되잖아요. 얼마가 돼요? 2분의 1. 2분의 1. 그래서 요것도 비율이고, 그리고 소수로 고쳐서 0.5 이렇게 쓴 것도 비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어렵지 않죠? 지금 비와 비율이 다 설명이 돼 있어요, 여기요.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비율이 사용되는 경우는 어디 있냐? 요거 한번 봅시다. 자, 이 10번 같은 경우는 숫자가 크니까 요거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서울의 인구와 넓이를 조사한 것입니다. 서울의 넓이에 대한, 지금 대안에다가 또 별표를 3개를 칩니다. 대안이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을 집중을 해야 돼요. 서울의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은 얼마입니까? 서울의 넓이는 600이야, 600. 대안이니까 이 600이 뒤로 가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지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10160000 대 600. 요걸 물어보는 거야. 왜? 서울의 넓이에 대한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분수로 고치면은 600분의 10160000 이렇게 분수로 고치면 얘니까 얘가 비율이 되는 거죠. 비율. 비였던 게 비율이 되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그런데 봐봐. 얘들아. 너네 습관적으로 이거의 비율을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안 읽어. 비율은 얼마입니까 하면은 무조건 이 큰 숫자가 분모로 간다고 생각해. 그래서 101600분의 600 이렇게 쓰는 사람이 많단 말이야. 그러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라는 거야. 정확하게 문제 서울의 넓이에 대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넓이가 기준량인 이 분모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분을 해서 써줘야죠. 약분은 공 2개 약분되고요. 그 다음에 101600은 6으로 약분하니까 6일은 6, 40일 66, 36, 56, 67에 42, 68, 48, 69, 54. 이거 안 되나? 101600 6일은 6, 40일 66, 36, 56, 68, 48, 69, 54, 20, 63, 18, 23 이렇게 해서 자연수 부분만 씁니다. 이랬으니까 16933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16933. 그러니까 소수 부분이 나오긴 하는데 자연수 부분만 씁니다. 이랬으니까 16933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이런 것도 꼭 읽으세요. 가로. 가로. 이거 안 읽고 선생님 안 나누어 떨어지는데요. 이렇게 질문한다거나 16933333333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것도 잘 해가지고 써보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11번 한번 풀어보세요. 11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11번 한번 풀어봅시다. 11번. (11번) 분수로 고치면 뭐가 돼요? 뭐가 분모에 와야 돼? 매실 주수 양에 대한 요거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친 거 매실 주수 양에 대한이니까 매실 주수가 분모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요? 그러면은 답은 300분의 12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30분의 12고 약분하면은 5분의 2 이렇게 써도 되고 선생님 저는 분수보다는 소수로 쓰고 싶어요 하면은 0.4라고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비율은 분수나 소수로 바꾸는 것이 비율입니다. 알겠어요? 여기까지 이해되겠지?
다 배웠어. 우리 어려운 거는 다 배웠어. 다 배웠어. 이제 쉬운 것만 남았어.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뭐 남았어요? 백분율이 남았네. 다시. 자, 백분율이 남았어요. 자, 비율은 뭐냐면 B는 뭐였어요? 만약에 2대 5라는 게 있었어요. 2대 5. 2대 5라는 게 있었는데 얘를 비율로 바꾸면은 5분의 2가 됐어요. 또는 0.4가 됐어요. 근데 백분율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여기 비율에다가 곱하기 100만 하면 돼. 곱하기 100. 그러면은 5분의 2에다가 곱하기 100 하면은 40. 여기다가도 곱하기 100 하면은 40. 똑같죠? 근데 단위가 붙어 40%. 요게 백분율이야. 요게 백분율. 요게 백분율이야. 요게 백분율. 그냥 비율에다가 곱하기 100을 곱하면은 그냥 그것이 백분율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용 자체는 쉬운데 선생님이 이것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다시. 아까 했던 거예요. 30초만 좀 집중해 보세요. 봐봐. 2대 5가 있었어. 이건 B죠, B. 엄청나게 강조한다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2대 5라는 게 있었어. 이건 B죠. 그럼 5분의 2가 있었어. 이건 B율이지. 근데 선생님이 이거나 똑같은 말이라고 했어. 똑같은 말. 그런데 여기다가 5분의 2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 그래서 뭐가 됐어? 40이 됐어. 5분의 2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 여기다 40이 됐어. 그리고 우리가 단위를 붙였네. 퍼센트. 퍼센트는 다 봤죠? 다 본 거잖아. 이승호 또 어디 갔어? 이승호 비디오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비디오 만져. 이렇게 해서 비율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면은 퍼센트가 되는 건데 이 40%도 똑같은 말이야. 5분의 2하고 똑같은 말이야. 5분의 2라고 써도 되고 40%라고 써도 되고 이건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 숫자가 똑같은 거야. 40%라는 말과 5분의 2라는 말과 똑같아. 선생님 숫자가 다른데 어떻게 똑같아요? 그러면 이건 어때요? 여러분들. 이건 똑같은 거야? 안 똑같은 거야? 똑같잖아. 단위가 틀릴 뿐이야. 5분의 2는 단위가 없는 거고 40은 퍼센트라는 말이 들어가서 곱하기 100은 했지만 퍼센트라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똑같은 숫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됩니까? 요게 이해가 돼야 돼요. 지금 선생님 계속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백분율을 봅시다. 백분율. 백분율을 좀 볼게요. 자, 분수 10분의 7이 있다고 칩시다. 이 분수 10분의 7은 원래는 7대 10인 놈이었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쓰나 10분의 7이라고 쓰나 0.7이라고 쓰나 여기다 곱하기 100에서 70%라고 쓰나 이게 다 똑같은 말이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럼 오늘 비와 비율과 백분율을 배웠어. 한 개도 어려운 게 없죠. 선생님 저는 한 선생님이 설명하신 100% 중에 90%만 이해하고 10% 정도는 이해 못한 것 같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 민유? 민유 어디 부분이 이해가 좀 잘 안 가는 것 같아? 딱히 모르겠고 살짝 그냥 B가 뭔지는 알겠죠? 비율도 뭔지 알겠죠? 백분율도 뭔지는 알겠고요. 그냥 표현 방식만 배웠어요 지금. 표현 방식만 배웠고 그러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요것이 다 같은 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문제 하나 풀게요. 문제 하나.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요거 16번. 선생님 16번 한번 봐볼게요. 찬민이와 현태는 농구 연습을 했습니다. 공을 던진 횟수와 공을 넣은 횟수가 다음과 같이 같을 때 물음에 답하세요. 성공률을 말하고 있네요. 성공률. 이 성공률은 뭐예요? 내가 몇 번 던졌는데 총 던진 횟수가 기준량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성공 횟수가 비교하는 양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찬민이는
30번 던졌는데 18번 됐다는 건 B로 따지면은 18대 30이 된 거죠. 그치? 기준량이 뒤로 가는 거니까. 비율로 따지면은 30분의 18이 된 거죠. 이거는 6으로 나누면 3으로 나눠볼까요? 10분의 6이 된 거고요.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요거를 백분율로 따지면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하면은 60%가 된 거죠. 그치? 근데 성공률이라는 건 이 율이 들어가면 퍼센트를 말하는 거야. 무슨 율 이렇게 하면은 퍼센트가 들어가는 거야. 백분율을 말하는 거야. 백분율의 약자요. 성공할 백분율 이걸 구하는 게 성공률인 거죠. 그래서 여기는 60%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현태는 몇 퍼센트인지 구해보고 누구의 성공률이 더 높은지 퍼센트가 높을수록 성공률이 높겠죠? 누구의 성공률이 더 높은지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구해보세요. 자, 이렇게 다 나옵니까? 이렇게 다 나와요? 이렇게 다 나오죠? 자, 여기까지 오늘 선생님이 원래 앞에 잘 설명 안 하는데 비와 비율과 백분율에 대해서 배웠어요. 전체적으로 이해는 다 되죠? 비가 뭔지, 비율이 뭔지, 백분율이 뭔지 다 이해는 되죠? 알겠죠? 그러면은 먼저 좀 쉬었다가 할게요. 현재 시간 30분인데 한 38분까지 쉬세요. 38분까지 쉬었다가 좀 이따가 뒤에 내용을 나가도록 합시다. 반절만 닫을게. 안
92페이지에 가격과 비율 여기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가격과 비율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인데 한번 보시고요. 정민이는 지난주에 구슬 8개를 4,000원에 샀는데 이번 주에는 똑같은 구슬을 할인하여 7개에 2,800원에 샀습니다. 구슬 1개의 할인율을 백분율로 나타내어 보세요. 그랬죠? 할인율을 그러면은 잘 보세요. 원래는 8개를 4,000원에 샀어요. 그럼 1개는 얼마 산 건가 이거? 1개. 원래는 1개에 500원이었네요. 그렇죠? 원래 1개에 500원이었네. 근데 7개를 2,800원에 샀으면은 이제 얘는 1개에 400원을 산 거죠. 1개에 400원. 그런데 여기서 할인율을 보세요. 할인율은 이제 백분율을 나타내는 거고요. 할인율도 어쨌든 여기에서 우리가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을 잘 짜야 되는데 너네가 생각할 때 기준량은 누굴 것 같아? 너네가 생각할 때 기준량은 그치 500원이겠지. 500원. 500원이 기준량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500원이었거든. 그런데 할인율이라고 했으니까 비교하는 양 얼마나 할인됐느냐니까 할인율에 비교하는 양은 얼마가 될까? 누가 할인율이 될까? 얼마나 할인됐느냐? 할인이 실제로 100원이 됐죠. 100원.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500원이 비교하는 양이고요. 100원이 기준량이 되는 거야. 왜냐면 할인율이라고 그랬으니까 할인율. 그렇지? 얼마나 500원이었는데 할인이 100원 됐는데 그 비율이 얼마냐? 할인율이 얼마냐? 이걸 물어보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이거는 비율이고요. 여기다가 곱하기 100을 하면은 이게 드디어 100분율이 되는 거죠. 그래서 5분의 1이니까 2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백화점에 엄마랑 백화점에 갔을 때 백화점에서 세일을 하죠. 20% 세일. 그러면은 만약에 5만 원짜리 옷이 있었으면은 20% 세일하면은 10,000원을 할인해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4만 원에 팔겠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해되겠죠? 잘 적으시고요. 이해 안 되는 사람? 그래서 할인율이라는 거는 원래 기준량에서 얼마나 할인이 되었느냐 요거를 말하는 것이다. 알겠죠? 다 적었죠? 그 다음에 그 옆에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 옆에 페이지. 자, 비율을 구하여 비교하는 양 구하기. 희주 어머니는 쌀의 양과 물의 양의 비를 2대 9로 하여 죽을 끓이려고 합니다. 지금은 쌀의 양과 물의 양이라고 했으니까 뭐 대안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쌀이 2구나 물이 9구나 이걸 알 수 있죠. 2대 9로 하여 죽을 끓이려고 합니다. 쌀을 36g 넣고 죽을 끓이려면 물을 몇 그램 넣어야 합니까? 이렇게 된 거죠. 잘 보세요. 우리 2대 9는 분수로 고치면 얼마라고 했냐면은 이걸 비율로 고치면 9분의 2가 된다고 했어요. 그치? 그런데 쌀이라는 거는 비교하는 양이죠. 요건데 이 비교하는 양이 만약에 36이 됐을 때 이 네모는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모. 기준량은 얼마가 될 것이냐. 만약에 지금 2대 9로 넣는데 만약에 쌀 200g을 넣으면 물을 900g 넣어야 되는데 만약에 쌀을 36g 넣으면은 물을 얼마 넣을 거냐. 이거 물어보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9분의 2랑 네모분의 36이랑 얼마가 될 거냐 이걸 물어보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거 못 푼 사람은 없지. 이거 못 푼 사람은 없는데 요게 요 말이라는 거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2에서 36으로 18배가 됐으니까 9에서도 18배가 되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답은 뭐겠어요? 36에다가 36이란다. 9에다가 18배 한 게 답이겠죠? 160인가요? 이렇게. 어렵지 않죠? 괜찮죠? 민유? 승호? 이해되겠어요? 하은이? 오케이. 민우?
오케이, 잘했어요. 세 번째 걸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거. 도형을 줄인 도형, 늘리거나 줄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기. 자, 오른쪽의 직사각형을 가로는 20%만큼 늘리고 세로는 25%만큼 늘려서 새로운 직사각형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 20%만큼 늘렸다. 이 20%는 아까 전에 비율로 따지면은 10분의 2. 그치? 왜냐면 10분의 2에다 곱하기 100을 하면 20이 되니까 5분의 1. 5분의 1과 똑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원래 문제는 뭐냐면 20cm에 5분의 1을 늘리고 랑 똑같은 거고 25%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원래는 100분의 25였는데 곱하기 100을 해서 나온 거죠. 그래서 비율로 바꾸면은 100분의 25는 4분의 1 이렇게 된다는 거죠. 4분의 1. 그러니까 25%라는 말과 4분의 1이라는 거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무슨 말이 된 거예요? 가로는 원래 20이었는데 20에다가 5분의 1을 곱한 만큼 늘리겠다. 그러니까 20에 5분의 1을 곱하면 4죠, 4. 그래서 24로 하겠다 이런 말이고요. 세로는 원래는 16이었는데 25% 4분의 1 16 곱하기 4분의 1만큼 한 거를 늘리겠다. 지금 요 말이 됐다는 거예요. 요 말이. 여기까지 이해합니까? 그래서 가로는 24cm가 된 거고 세로는 20cm가 된 거네요. 24cm고 20cm가 된 거다. 그래서 새로운 직사각형의 넓이는 얼마냐? 이걸 구하면 되겠죠? 구해보세요. 민유 이해됩니까? 오케이. 민우도? 오케이. 하은이도? 승우도? 오케이. 퍼센트라는 거를 우리가 배운 비율로 바꿔서 똑같은 걸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아마 여러분들이 잘 하셨으면은 480 나올 겁니다. 480. 그렇죠? 480. 자, 그다음에 네 번째. 비율을 이용하여 마라톤 경기에서 완주한 사람 구하기. 자, 마라톤은 우수한 심폐 기능과 강인한 근력이 필요로 하는 경기로 42.195km를 장거리를 달리는 육상 경기의 한 종목입니다. 서울 국제 마라톤 대회에 2,000명의 선수가 참가했대.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 나오네요. 2,000명. 2,000명의 선수가 참가했는데 그 중에 결승전까지 달린 선수는 참가자의 70%였다고 합니다. 나머지 30%는 중도 포기했겠죠. 결승전까지 달린 선수 중에 그 중에 25%가 여자 선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 선수는 얼마인지. 자, 그러면은 결승전까지 달린 선수는 봐보세요. 2,000명 곱하기 70%라는 건 몇 분의 몇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다시 한번 해줍니다. 70%라는 거는 100분의 70과 똑같은 거야. 왜냐면은 이 100분의 70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면 70%가 되는 거거든. 이해되겠어요? 비율로 하면 100분의 70. 그래서 여기다가 100분의 70을 곱하면 이게 70%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100이랑 이렇게 되니까 1,400명. 이렇게 되겠죠. 2,000명 중에 70%인 1,400명이 결승전까지 왔구나. 알 수 있겠고요. 근데 여자는 얼마래? 여자는 이 1,400명 중에 25%래. 그럼 25%는 뭐랑 똑같아? 그냥 100분의 25랑 똑같은 거야. 100분의 25. 100분의 25. 그치? 1,400명 중에 25%는 여자였다. 그럼 100분의 25. 그렇게 하면은 요거는 14 곱하기 25겠죠. 그것이 350명이래요. 350명. 그러면은 결승전까지 남자 선수는 1,400명에서 350명을 빼면 되겠죠? 1,050명. 이렇게 해도 되겠고 한 방에 구하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해도 돼요. 1,400명 중에 25%가 여자야? 그러면은 75%는 남자였겠네. 해가지고 1,400명 중에 내가
100분의 75 이렇게 해가지고 14 곱하기 75 이렇게 하더라도 요건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구했지만 나는 남자를 한 방에 구할 거야. 1400명 중에 25%가 여자니까 나머지 75%는 남자였겠지? 그래서 1400명 중에 100분의 75를 곱해야 되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민유 이해됐어요? 오케이. 민우도? 하은이? 그 다음 승호? 이해됐어요? 오케이. 잘 적으세요. 잘 적으시고요.